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니 훨씬 좋군요. 무게 중심이 계속 유지되어 뒤로 몸이 움직이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지탱하게 되는 것이죠. 골프의 스윙과 속도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 각도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순간적인 속도가 아닌 몸의 회전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다리 자세는 괜찮습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다리를 벌리고 상체가 다리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 후 원심력을 이용해서 공을 때리는 겁니다. 자, 이제 칩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예, 그래요. 훌륭해요. 자세를 잘 유지했어요. 각도를 이용해 이렇게 자세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여기서 저항이 훨씬 커집니다. 당신도 아마 그걸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좋은 스윙이에요. 자세는 약간 레이오프 된 것 같지만 훌륭한 샷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골프 레슨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쁜데요. 이 프로그램은 자신의 결점을 스스로 깨닫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도 데이빗 레드베터가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주로 기본 동작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본 동작을 복습하고 나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잘못 몇 가지를 지적한 후에 이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수가 없으므로 여러분께서 각 부분을 철저히 보시고 각자에 맞는 부분을 게임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골프 경기에서 기본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단계 뒤로 돌아가서 기본기를 복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제가 하는 걸 잘 보십시오. 만약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찍을 수 있는 경우 저의 자세와 여러분의 자세를 비교해 관찰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은 데이빗이 저에게 늘 강조한 것으로 그립과 얼라인먼트 그리고 기본 자세가 좋은 경기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며 물론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 그립부터 시작하기로 하지요. 그립을 바르게 그리고 쉽게 잡으려면 손이 자연스럽게 편안한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각도로 클럽을 놓고 왼손을 이렇게 잡으면 훨씬 편합니다. 훨씬 자연스러워서 팔이 아주 잘 돌아가죠. 자세히 보면 엄지손가락이 중앙의 오른편에 오는데 이게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여기 V 표시가 목이나 오른쪽 어깨를 향하게 하면 그립이 안정되고 클럽 페이스도 스퀘어가 되죠. 여기에 오른손은 그냥 대기만 합니다. 제 그립은 새끼손가락을 걸친 바등 그립인데 중요한 것은 두 손바닥을 서로 마주대고 단단히 붙여서 이 손가락으로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편안하죠. 즉, 그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클럽을 얼마나 단단하게 쥐어야 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이렇게 하면 충분하죠. 아무도 떼어내지 못할 겁니다. 손목과 팔도 부드러워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죠. 클럽은 손바닥에 대각선으로 놓여져야 하는데 힘이 골고루 가도록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번엔 얼라인먼트와 기본 자세입니다. 자, 스탠스를 잡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탠스를 바로 잡지 않고 스윙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골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죠. 아마추어들이 많이 취하는 나쁜 자세와 스윙 중에 나타나는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해서 데이빗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한테서 많이 볼 수 있는 나쁜 습관은 너무 오른쪽 위로 맞추어서 거기서부터 바로 잡아보려고 한다는 점이죠. 네, 그래요. 저도 각종 대회에서 아마추어들의 나쁜 습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너무 오른쪽으로 맞추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목표물이 저기에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나오는 어깨는 오픈되고 무게를 왼발에 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균형을 잃게 되는 거죠. 이쪽에 무게가 실려있는 이러한 자세에서 백스윙을 크게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목표물을 향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각도를 똑같이 유지한 채
아래를 향해 때리게 되는 거죠. 클럽 페이스가 다친 채 스윙을 하게 되는 경우는 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보여드리죠. 자, 아하, 나무에 맞는 소리가 나는군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를 연 채 스윙을 하게 되면 임팩트 할 때 슬라이스가 크게 납니다. 데이빗,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위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자세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목표 지점에 왼쪽과 평행이 되도록 서야 여기에서 좋은 스윙이 나옵니다. 어깨를 왼쪽으로 하고 몸의 일부가 디봇의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왼쪽으로 향하는 거군요. 스탠스가 스퀘어가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건 왼쪽에 무게를 싣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죠. 무게를 오른쪽 무릎에 싣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몸의 무게를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자동적으로 훨씬 좋은 자세가 나오게 되고 어깨도 왼쪽 어깨가 오른쪽보다 약간 올라가는 올바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무릎과 히프, 어깨가 모두 일직선상에 있어야 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백스윙을 한번 해봅시다. 안쪽으로 스윙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턴도 좋아요. 등은 자연스럽게 볼 뒤쪽에 위치하고 무게는 오른편으로 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오른쪽 무릎에 무게를 실어라. 이게 중요하군요. 이렇게 오른쪽 무릎으로 무게가 옮겨지는 걸 느끼는 그래요. 겁니다. 이제 오른팔을 쭉 펴고 왼쪽 어깨가 위로 향하게 해서 클럽을 릴리스 시키세요. 여기에서 왼쪽 어깨가 아주 조금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른팔은 이 각도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고 쭉 펴주는 거죠. 이쪽 팔을요. 일단 자세가 바르게 됐다면 한쪽 팔로만 스윙하는 것은 좋은 연습이 됩니다. 보세요. 위에서는 아주 넓게 그리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클럽은 자동적으로 무게가 실리고 벌어지게 됩니다. 오른손과 오른쪽 어깨 사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하지만 능숙한 골퍼라면 손목의 각도를 고정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캐스팅 효과에 대한 미련은 버리세요. 다운 스윙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셨으니까요. 클럽이 자동적으로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릴리스 하십시오. 위치가 바르니까 쭉 릴리스하고 오른쪽 전체를 돌려서 벨트의 버클이 이렇게 목표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자, 쳐볼까요? 오른쪽에 무게를 두고 이쪽 팔을 자연스럽고 넓게 어깨로부터 벌리는 겁니다. 아주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손의 간격이 점점 벌어져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죠? 한 팔로만 스윙을 해서 풀 위를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릴리스 되는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강한 샷을 원하신다면 티팩에 대고 해도 좋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 정말 어려웠어요. 시행착오도 몇 번 겪겠지만 오른손이 어느 위치에 와야 하는지 일단 감이 잡히면 클럽 페이스에 볼이 맞고 쭉 뻗는 멋진 샷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몇 번 더 해보세요. 당신의 릴리스와 스윙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데이빗, 뭐가 잘못됐죠?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연습 많이 했군요. 어쨌든 이건 자주 눈에 띄는 잘못인데 안에서 바깥으로 스윙한 후가 문제죠. 공을 놓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뒤편으로 무게가 쏠려 있죠.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다친 채 스윙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탑 오브 스윙에서 무게가 몸의 이쪽 편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는 역피벗이라고도 말하는데 아래로 스윙하면서 손을 사용하게 되고 클럽 페이스가 다친 채 스윙하면 방금 한 것처럼 훅이 나게 되는 거죠. 아마추어한테 매우 흔한 잘못인데 그래서 그립이나 준비 자세 같은 기본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물론 가장 힘든 건 그립의 변화가 있을 때죠. 여기서는 뉴트럴 그립으로 잡고 온 무게를 앞으로 싣습니다. 몸을 중심에 두고 싶은데 이 자세가 되면 볼보다 너무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러므로 오른쪽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 발 뒤꿈치 쪽으로 밀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무게를 올바르게 실을 수 있는 거죠. 오른쪽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그립을 아주 잘 쥐어주면 클럽이 몸의 움직임에 맞추어 잘 올라갑니다. 연습을 아주 많이 해서 바로 그 느낌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팔이 원하는 대로 올라갑니다. 스윙의 시작이 중요해요. 클럽의 뒤쪽을 잡고 움직여 봅시다. 배꼽이 어떻게 움직이고 클럽이 함께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이 지점에서 손은 다리와 가까이 있어야 하고 클럽 헤드는 똑바로 움직여야 하죠. 이렇게요. 자, 이제 한번 해보죠. 오른발 뒤꿈치를 들고 약간 왼쪽으로 향한 것 같은 느낌으로. 확실히 고쳐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향상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옛날 자세 같군요. 예. 당신과 함께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공을 칠 때 측면의 움직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백스윙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앞으로 향하면서 다리를 크게 움직여 다운스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균형이 유지되지 않고 다리가 앞을 향하면서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때리게 되고 다시 앞으로 향하면 오른쪽으로 치우칠까 봐 갑자기 정지하게 됩니다. 팔과 손은 계속 움직이는데 갑자기 멈추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클러스트 되고 훅이 생깁니다. 그러니 제 다리 자세가 어떻게 변해왔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물론 스윙을 유지하기 위해 다리는 안정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너무 많이 움직이면 이를 메꾸기 위해서 결국 손과 팔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다리는 고정된 위치에서 최소한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임팩트가 가능하지만 우선은 스윙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죠. 다시 한번 백스윙을 해서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약간 오른편으로 움직인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오른쪽 무릎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무릎에 의지하고 허벅지의 긴장을 느끼세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움직여 봅시다. 왼쪽 무릎이 약간 움직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다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팔과 손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힘껏 밀어보세요. 히프와 무릎도 편하게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리를 너무 일찍 놔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요. 그게 제가 지난 몇 년간 배워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다렸다가 왼쪽으로 향한 힘에 가속을 붙여 부드럽게 밀어주는 거죠. 왼쪽 무릎이 오른쪽과 떨어져 있어요. 중요한 건 오른쪽 무릎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의 자세, 즉 무릎을 자연스럽게 고정시킴으로써 결점이 보완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일단 다리가 안정되면 상체가 무릎으로부터 끌어당기듯 움직일 수가 있죠. 팔에 타월을 끼고 했던 연습 생각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많은 골퍼들이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해왔고 절대적으로 믿어왔지만 이건 최대 8번 아이언과 4분의 3 스윙에 효과적이죠. 자, 이 부분을 지나면서 팔이 자동적으로 넓어지고 벌어지기 때문에
타월이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하고서 드라이버를 치는 사람도 꽤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요. 하지만 그건 잘못 이해한 거죠. 팔과 몸이 함께 움직이도록 하자는 게 그 목적이니까요. 중요한 건 무릎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가능한 한 움직임을 지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상체와 배가 돌아가고 어깨가 돌아가죠. 제가 4분의 3 스윙만 했지만 각 부분이 모두 돌아갔죠. 무릎은 최소한만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끌어내려서 밀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무릎을 고정시키고 배를 휙 돌려줍니다. 자요. 이 방법은 8번 아이언이나 4분의 3 스윙에 적합한 것으로 멀리 때리기보다는 팔과 몸이 함께 움직이는 걸 습득하기 위한 거라는 걸 명심하세요. 네, 타월러는 4분의 3 스윙에 8번 아이언밖에 안 되지만 이 스윙 링크를 사용하면 풀샷이 가능하고 몸과 팔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읍시다. 자, 숨을 들이쉬세요. 자, 팔을 내려요 이제. 가슴으로 해서 이두근 위로. 됐어요. 둘 다요? 이쯤.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걸 사용해도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팔과 몸이 함께 움직이고 다리가 스윙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예, 해보죠 뭐. 바로 그거예요. 저렇게 때리기 위해서 무릎을 고정시키고 어깨를 사용해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은 스윙하는 동안 상체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무릎을 고정시켜서 볼을 밀어낼 때 제 어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았어요, 닉. 아주 좋아요. 이제 스윙에 있어서는 감각과 템포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에 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실제 경기에 나서면 깊이 생각해가며 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게임 운영의 감각이 필요하죠.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연습법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 8개의 공을 차례로 계속 스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손과 눈의 조화를 습득하고 클럽 헤드의 위치에 대한 감이 올 겁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면서 공을 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계속 스윙합니다. 공에 눈을 고정시키십시오. 자,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이제 피치샷, 칩샷, 벙커샷과 퍼팅으로 구성되는 간단한 경기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세계 곳곳에서 경기를 할 때 전 4개의 웨지를 준비했습니다. 주로 쓰는 125야드짜리 웨지와 110야드짜리, 95야드짜리 샌드 웨지 및 60도 각도의 75야드 웨지죠. 어떤 경기에서는 제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개만 사용합니다. US 오픈에서 처음으로 이 중간 웨지를 사용했는데 간혹 이것이 필요한 희한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오픈 챔피언십에서는 이걸 쓰지 않고 60도 웨지를 집어넣었는데 어떤 걸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프로에게는 점수가 중요하므로 샷을 하나라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파가 5인 경우 피치 샷으로 가까이 붙인 후 버디를 만들어 점수를 유지하기도 하죠. 아마추어의 경우 이 부분이 종종 실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데이빗, 제가 먼저 한번 때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잘못된 점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홀까지는 40야드고 잔디 경계까지는 20야드군요. 그러니 5에서 10야드 정도 피칭하면은 홀까지 어느 정도 굴러갈 것 같군요. 그런 말이죠. 가장 부드러운 걸로 골랐습니다. 감촉이 좋군요. 자, 연습 없이 잘했어요.
이 샷은 미니 골프 스윙과 매우 비슷해요. 스윙의 길이가 볼샷의 길이이고 템포도 매우 부드럽다는 걸 알 수 있죠. 제 생각엔 아마추어들이 이 샷을 칠 때 문제는 샷이 갑자기 변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멀리 치느냐에 대한 지속성이 없어져요. 훌륭한 프로 골퍼들은 각각의 샷에 대한 컨트롤을 유지하죠. 몸은 최소한으로 팔과 손은 많이 사용하지만 풀 스윙은 아닙니다. 아주 지속적이었어요, 니. 예,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건 상체 윗부분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어깨가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움직이고 팔은 매달린 것처럼 무겁지만 기분 좋게 느껴져서 어깨가 이 팔을 사용하도록 말입니다. 아마 손목을 좀 써야 할 겁니다. 스윙할 때 항상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좀 오픈되게 서 있는 것 같죠? 예, 항상 오픈으로 서요. 하지만 다리는 그저 절 지탱해 줄 뿐이고 어깨를 사용해서 템포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샷은 좀 공격적이 되어야 합니다. 좋아요. 중요한 건 오픈이 되게 선다고 해도 그건 다리와 히프만이 오픈되는 것이지 어깨는 여전히 목표물과 평행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 공의 위치는 샷의 종류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공을 낮게 때리려 한다면 공을 위로 혹은 높게 움직이게 되죠. 공을 가까이에 있게 하고 싶으면 공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공이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자연스럽고 기분 좋은 샷을 해야 합니다. 클럽을 좀 더 아래쪽으로 잡으면 컨트롤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요? 네, 몇 인치 내려잡았어요. 이게 바로 느낌으로 치는 샷이죠. 세게 치거나 뭐 그러려는 게 아니라 그저 공을 잔디에서 깨끗하게 날리기 위한 거죠. 자, 때렸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가끔 아마추어들을 보면은 공보다 디봇이 더 멀리 가는 수가 있죠. 그건 보통 클럽을 위쪽으로 잡고 치기 때문이죠. 비록 이게 피칭 웨지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클럽이 공의 뒤쪽으로 스윙한다는 겁니다. 너무 가파르거나 수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칭 시에 무게 중심을 왼쪽으로 옮기라고 강조하는데 아주 약간일 뿐입니다. 대부분 이걸 너무 의식해서 왼쪽 발에 무게를 많이 실으면 아래쪽을 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 시도해 보면서 균형을 잡는 게 좋죠. 그리고 어깨가 샷을 컨트롤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많은 골퍼들이 로프트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을 띄우려고 하죠. 예, 그래요. 마치 폴리듯이요. 이들은 이 샷에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스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템포를 샷에 똑같이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공을 퍼 올리는 사람들한테는 오른쪽 발 뒤꿈치를 약간 들어 올리는 것이 몸이 좀 앞으로 숙여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한 잘못을 고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정확히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 뒤로 제껴지는 경향이 있고 볼을 때리기 전에 땅을 먼저 때리는 경향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꼭대기에서 좀 더 그리고 내려서 밀어주면 공을 띄우는데 클럽의 로프트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제 기본기에 대해 감을 잡았으니까 다양한 피치 샷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런 상황에선 저는 세 종류의 클럽을 사용합니다. 피칭 웨지로 8번 아이언과 6번 아이언을 사용하죠. 여기서 세 종류의 다른 샷을 구사했기 때문에 핀이 앞과 중간과 맨 뒤에 있습니다. 이 앞에 핀은 그린에 볼을 고정시켜서 그 핀으로 굴러가게 합니다. 피칭 시 우리의 목표는
볼이 먼저 잔디에 닿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어떤 속도로 굴러갈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변수가 많아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죠. 그린에 몇 야드 떨어진 곳에 공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우리는 같은 스트로크와 템포를 세 가지 클럽을 가지고 구사해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피칭 웨지부터 시작하죠. 말씀드린 대로 몇 야드 거리에 먼 곳에 볼이 떨어졌는지 체크해야겠죠. 약간 단단하고 편하고 쉬운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팔과 어깨로 자, 8번 아이언으로 가볼까요? 이 샷에서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스트로크는 피칭 웨지와 비슷한 거리를 나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볼이 그린에 떨어지고 그 지점을 점검하고 칩샷을 때립니다. 릴리스에서 핀 쪽으로 밀어주죠. 자, 보시죠. 이번에도 이 샷을 제 오른팔로 구사한 느낌이 드는군요. 그런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보세요. 피칭 시 템포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시죠? 만일 템포가 늦어져서 가속이 붙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6번 아이언으로 좀 긴 샷을 날려볼까요? 제가 6번 아이언을 사용할 때의 문제는 너무 세게 친다는 겁니다. 이 스트로크도 러프트를 사용하세요. 다시 그린에 공을 떨어뜨리고 러프트로 공이 굴러가도록 보내십시오. 스트로크는 작지만 리듬과 템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볼이 굴러가는지 아시겠죠? 아하. 그러므로 팔은 거의 죽은 듯이 무겁지만 편하게 메어다는 샷을 위한 추 정도로 생각하시고 아주 편하게 하십시오. 숏 게임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모든 건 당신의 손목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숏 게임을 할 때 중요합니다. 오른손으로 경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목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자유입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보십시오. 어떤 속도로도 느리게든 빠르게든 갈 수 있고 이게 숏 게임에서 제대로 적용되어 다양한 샷을 구사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연습은 손목을 사용해서 이 공을 세 방향으로 각각 보내보는 것이죠. 골프장에서건 집 뒤뜰에서건 카페트 위에서건 가능합니다. 오른손이 뒤로 꺾였다가 릴리스 되는 느낌을 익히라는 겁니다. 그럼 손이 앞 뒤로 왔다 갔다 하는 일반적인 위치에서부터 시작하죠. 이게 아마 보통의 스트로크가 될 겁니다. 어떻게 뒤로 젖혀지고 밀어내게 되는지 보십시오. 명심하실 건 손목만 뒤로 갔다 앞으로 밀어주는 동작만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몸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린 지금 긴장이 이완된 오른쪽 손목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테스트는 클럽 페이스를 로프트하는 것처럼 느끼라는 겁니다. 클럽 페이스가 내려오면 오른손이 로프트를 증가시키고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가리키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오른쪽 손목이 아래에서 릴리스되고 조금 더 이걸 올려주면 상쾌한 샷의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죠. 이제 세 번째는 손목을 돌리고
클럽 페이스를 닫히도록 만들어서 딜로프팅하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을 조금 뒤쪽으로 놓고 몸 안쪽으로 오게 한 후 이를 낮게 때리기 위해 손목을 안으로 돌려줍니다. 안으로 끌어당기고 돌려주는 거죠. 이건 작은 칩샷을 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주의 목적은 오른쪽 손목을 느슨하게 해서 동작하도록 하는 겁니다. 숏게임에서는 꼭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하루에 5분씩만 연습하면 이런 종류의 경기에는 아주 전문가가 될 겁니다. 자, 새로 습득한 손목 동작을 쓸 기회가 왔습니다. 홀과는 30피트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목을 사용해서 그린 바깥의 공을 그린 안으로 띄울 겁니다. 먼저 오른손을 앞뒤로 움직이는 일반적인 방법을 구사하겠습니다. 아주 편하고 멋진 느낌이죠. 자, 계속 편하게 몸은 움직이지 말고요. 네, 그래요. 좋아졌습니다. 공이 더 깊숙이 내려가면 오른손이 클럽 페이스의 로프트를 증가시키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자요. 이렇게 밀어내면서 클럽 페이스는 하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계속 연습하십시오. 아래로 내려오는 감각을 익히시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방법으로 공 뒤에 스풀이 있을 때는 띄울 수가 없죠. 이럴 땐 공을 뒤로 약간 움직였다가 안쪽에서 미는 듯한 이 느낌을 가지고 클럽 페이스를 약간 돌려 페이스가 닫힌 클럽으로 때리면 공이 앞으로 나갑니다. 자, 그럼 빠른 스윙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 속도를 유지해 가면서요. 이렇게 말이죠. 힘들지만 적어도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손목 동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따로 있습니다. 기억하실 건 우선 2야드 샷부터 연습해서 감을 기르면 실력이 놀랍게 향상될 겁니다. 일단 웨지 플레이가 어느 정도 되면 나가서 모험을 하고 싶어집니다. 나가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힙니다. 공이 컨트롤이 안 되거나 그린을 때리거나 해서 결국 빨리 끝내거나 좀 더 끌어야 하는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페이스를 오픈할 필요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볼을 거기에 놓고 손은 좀 더 앞으로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몸이 좀 더 공격적이 돼야 한다는 거죠. 무릎의 움직임도 좀 더 세게 하고 클럽을 지체시켜서 이 각도를 릴리즈시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렇게요. 그래요. 오른쪽 손목 뒤의 각도와 샷과 연결되는 거죠. 예. 클럽 페이스를 오픈한다. 이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죠. 예. 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자. 정말 멈추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특히 공의 위치가 안 좋거나 타이트한 경우에 효과적이죠. 좋아요. 그럼 방금 나온 디봇의 하나를 놓고 약간 바깥쪽으로 각도를 잡으란 말이죠. 타이트한 위치에서 공을 꺼냅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스윙 시에 몸을 가로질러 클럽을 끌어당기는 느낌입니다. 약간 왼쪽으로 끌어당겨서 멈춘다는 거죠. 좋았어요. 이번엔 좀 더 굴러가는 경우, 그린에 떨어져서 더 가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약간 뒤로 옮겨야겠죠? 스탠스에서 약간만 뒤로요. 좋아요. 이번엔 클럽이 조금 더 우리 몸을 돌아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 오른손이 더 많이 릴리스 되도록 말이죠. 돌리세요. 그렇죠. 낮은 각도로 볼의 뒷면을요. 여기도 드로우가 약간은 있어요. 그래요. 공이 실제로 굴러갈 겁니다. 와, 이 굉장한 균형 감각인데요.
클럽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매우 공격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만약 그린에서 벗어났어도 걱정 없겠네요. 굴러가는 걸 하나 더 쳐보기로 하죠. 제가 할 수 있을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죠. 저 드로우가 마음에 드는데요. 좋았어요. 두 가지 샷이 더 있는데 알아두면 유용하죠. 공이 벙커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부터 갖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첫 번째 테이블의 기본기를 떠올리시면 되니까요. 벙커에서 탈출할 수 있는 힌트를 몇 가지 보여드리죠. 우선 벙커에 들어오면 여기 공까지 연결되는 타겟 라인에 대한 걸 생각하십시오. 기본적으로는 모래 아래쪽을 때려 볼을 띄울 수 있습니다. 우린 빗맞은 블로우가 모래를 가로질러서 공을 들어올리길 바라는 거죠. 스탠스, 무게 중심도 좋고요. 무릎도 굽혔습니다. 몸과 발이 얼마나 많이 왼쪽으로 향해 있는지 볼 수 있죠. 약 30도 정도입니다. 너무 멀리 나가는 게 싫으면 45도 정도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각도가 너무 좁아 샷하기 위한 움직임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까요. 약 30도 정도로 클럽 페이스는 오픈하십시오. 하지만 단순한 페이스의 오픈은 자동적으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게 하므로 클럽 페이스를 오픈하고 그리고 클럽을 그립하세요. 자, 이제 클럽 페이스가 타겟 라인으로 오픈됐습니다. 클럽은 어깨면 위로 스윙되고 자동적으로 약간 바깥쪽을 향하면서 뒤로 밀어냅니다.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은 이 위치에서 클럽을 쥐고 난 후 이 각도를 지나치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클럽이 여기에 오면 클럽을 약간 놔주고 샷을 더 쉽게 밀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깥쪽으로 놔주고 이 각도에서 클럽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밀어내죠. 무릎은 고정되고 몸도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팔과 어깨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입니다. 몇 개 더 쳐보고 그런 감각에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보시다시피 벙커샷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이 부드럽고 편안하게 움직이며 공을 밀어줄 때 가속이 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쳤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이죠. 자, 지금 밀 라인에 약간 가로질러 갔는데 너무 많이 가로지르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공을 벙커에서 꺼내기 위한 앞으로의 동작을 못하니까요. 그러므로 약간 바깥쪽으로 하고 샷과 함께 유지하십시오. 절대로 공을 떠올리거나 하지는 마십시오. 클럽의 아래쪽을 쳐서 밀어주면 공은 핀을 향해 날아가도록 해줄 겁니다. 벙커 플레이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제 이에 따라 아마추어 골퍼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게 어떨까요, 데이빗? 제가 보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을 집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아무런 몸의 움직임이나 모래를 찍는 격렬함이 없이 공만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요. 또 하나는 몸을 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몸을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결점을 고칠 수 있을까요? 우선 벙커샷은 정상적인 위치에서보다 오픈 페이스를 사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클로즈드 페이스를 사용하죠. 또 샌드 웨지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어드레스 포지션을 잡아보면 클럽 페이스가 실제 목표를 향해 가 있고 약간 오른쪽을 향해 있습니다.
클럽을 백스윙하면서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면 페이스가 오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아마추어들은 페이스가 클로즈드 되죠. 특히 바깥쪽으로 많이 끌어당기려고 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몸의 일직선상에서 오픈 페이스로 스윙하는 것이 올바른 각도를 잡아줍니다. 편안하고 부드럽게 스윙하세요. 무릎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게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죠. 모든 부분은 똑같이 균형을 유지하고 무릎을 고정시킵니다. 오른쪽 무릎이 중요하죠. 오른쪽 무릎을 고정시키면 제 손으로 끝까지 밀어내는 동작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훨씬 좋아졌죠? 예,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벙커샷의 기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실제 모래의 상태를 읽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전 운 좋게도 게리 플레이어가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스트로크만 올바르다면 다운힐이거나 어필 라이겠지만 이 경우는 모래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 네 종류의 라이가 있어요. 아주 좋은 라이, 약간 내리막의 라이, 급격한 내리막의 라이, 공이 아래에 박혀 있는 경우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일반적인 샷으로 이 네 종류의 라이를 다루면 그 결과는 제각각입니다. 모래 바깥에 있는 경우는 백스핀으로 샷을 컨트롤해서 공을 가능한 한 빨리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 안쪽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클럽 페이스와 공 사이에는 더 많은 모래가 있게 됩니다. 백스핀은 덜 쓰고 공은 더 빠르게 굴러갑니다. 이 샷에 백스핀을 넣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라인은 모래 속 깊숙이 위치해 있으니까요. 공이 모래 속에서 빠져나오려 할 때는 스핀을 많이 하게 되므로 재빨리 멈추게 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네 가지의 샷이 어떻게 달리 반응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라이에 있는 것은 공의 아래쪽을 쳐서 약간의 스핀을 주는 거죠. 두 번째 공은 좀 더 공의 아래쪽을 쳐서 굴러가도록 합니다.